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교정치료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고요. 단 골다공증 환자분들 중에 이런 뼈가 다시 리모델링 되는 것들을 억제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뼈나 치아들 주위에 있는 잇몸에 염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청소년기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 자립 이후에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성인 교정 중에 요즘은 노년 교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치아가 단순히 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정교합이 심하시거나 삐뚤삐뚤하게 되면 2차적으로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방치질이 잘 되려면 치아가 좀 가지런해져야 치주질환이나 치아 우식을 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년에도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노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또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잇몸이 약하신 경우 치아 교정을 하면서 잇몸뼈나 잇몸 질환이 더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된다든지 해서 치아를 조금 더 빨리 발치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잇몸뼈가 좀 더 건강하실수록 노년에 교정했을 때 성공률이라든지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 교정에 있어서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치주 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정 이후에 치아 흔들림이 더 심하거나 또는 발치 로 해야 될 정도로 잇몸이 더 많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주의가 요합니다.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교정치료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고요. 단 골다공증 환자분들 중에 이런 뼈가 다시 리모델링 되는 것들을 억제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뼈나 치아들 주위에 있는 잇몸에 염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전신질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철물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치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라든지 금리라든지 도자기 치아 이런 것도 잘 붙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접착에 이런 문제들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요. 또 교정이 끝난 이후에 이런 보철물을 다시 재제작해서 정상적인 교합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뼈 속에서 교정적인 치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인접 치아 나 다른 치아들이 이동 이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으로 더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교정을 해야 되고, 이 또한 교정이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 뿌리는 그대로 두더라도 위에 있는 보철물 교환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음을 잘 알고 치료를 진행해야 되고, 또 치과에서는 치과 선생님들이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교정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주의사항들이나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교정치료를 진행하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저희 교정치료를 할 때 성장기의 골성장 또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뼈를 넓힌다든지 주걱턱이나 이런 것들 성장을 억제 내지는 뼈 성장을 촉진, 이런 교정치료는 치료 시기가 제한적입니다. 교정의 효과를 보려면 수술적, 즉 양악수술이라는 수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골격적인 부조화 이런 경우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 즉 성장이 남아있을 때는 미리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정을 해야 된다는 제한점이 있어서 그 시기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한 경우들은 보면 칫솔질을 해도 치아가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칫솔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치아가 썩는다든지 잇몸 질환이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치아가 발치를 하고 그런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더라도 주위 치아들이 가지런해서 잘 유지관리, 즉 칫솔질이 깨끗이 잘 된다든지 자정작용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그 임플란트 또한 오랜 기간 염증 없이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의 치료 목적이 교정인 거죠. 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교정의 면도 있다는 점을 꼭 좀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